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보일러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까지요. 이 본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2번에 노벽어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식 보일러의 연소실을 구성하는 노벽어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알게 되는데요. 이 보일러가요, 이 외분식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분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분식, 외분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분식 보일러다 이런 뜻인데요. 이 노벽에 보시면은 순행 노벽이라고 있어요. 순행 노벽이란 것은 내하벽, 내하벽돌이라는 뜻입니다. 내하벽돌 앞에 수관을 배열한 연소실의 벽을 가지고 순행 노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관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물이 흐르는 이 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관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수관 바로 앞쪽에 내야 벽돌을 쌓아서 이제 수관도 보호하고 이제 단열도 하는 그런 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류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요.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행 노벽을 있음으로 해가지고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전열 면적이 증가하고요. 노벽을 또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방열 손실도 감소되고 논의 기밀도 유지가 되고 급수도 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행 노벽의 하나의 역할일까요? 뭐 하나의 좋은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속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수 계통을 한번 보죠. 급수랑 말 그대로 이제 보일러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그 계통을 말하죠. 그래서 밀폐된 이동 내부에 물을 공급하는 계통을 이제 급수랍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나 이제 급수 밸브, 급수 내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급수 계통의 부속 장치랍니다. 연료 계통은 말 그대로 연료를 공급하는 계통을 가지고 이제 연료 계통이라 했죠. 메인 탱커, 서비스 탱커,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할 때 이런 탱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카시유를 쓸 때 연료 예열기, 뭐 여과기, 연료 펌프, 뭐 오일 펌프가 있겠죠. 그다음 송기 계통은요, 이렇게 급수를 이 연료를 이용해서 가열을 했을 때 전기라든지 이제 온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계통을 말합니다. 어, 그 내부에 보시면은 원통형 이제 보일러 같으면은 비수 방지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축 장치라든지 조전기 밸브, 전기 트랩, 그다음에 전기 헤더, 추결기 뭐 이런 계통을 가지고 송기 계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장치를 한번 보죠.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를 가지고 안전 장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 밸브, 그다음에 방풍문, 가용전, 그 다음에 하연 검출기, 저수위 차단기, 압력 제한기 뭐 이런 것 등을 안전 장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지시 장치죠. 지시라는 것은 뭐 압력계라든지 이제 보일러가 운전될 때에 이 보일러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온도계, 압력계, 그 다음에 유량계, 수명계 뭐 이런 계통이 바로 지시 이제 장치랍니다. 폐열 장치를 한번 보죠. 폐열은 연도 쪽에 있는 장치죠. 폐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폐열이랍니다. 가열, 제열, 절탕, 공개열, 가제절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의 통풍장치는요. 연소용 공기를 공급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것. 저 앞에 있는 이 연료 계통하고 이 통풍 계통은 같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송풍기, 템프, 연도, 연돌 이런 계통을 통풍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 7가지의 이 부속 설비가 있죠. 그래서 이 7가지의 부속 설비에 각각의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보일러의 어떤 종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식 보일러, 이것을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노통 연관입니다. 노통 보일러하고 연관 보일러의 장점을 취해서 제작한 보일러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노통 보일러와 연관 보일러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노통 보일러 장점인 반결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적다. 가압 연소 가능하다. 이런 장점과 연관 보일러의 장점인 전열 면적이 크고 보유 수량이 적고 정발 시간이 빠른 이 두 가지를 합쳤는 보일러가 노통 연관식 보일러다. 이렇게 노통도 있고 연관 앞에 이야기했듯이 배기가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을 연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노통 연관 패키지 보일러라고 있어요. 패키지 보일러. 자, 노통과 연관을 조합해서 제조해서 완성된 이 보일러를 현장에 이동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일러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계통이 노통 연관 패키지다. 패키지란 것은 어떤 모양으로 이제 딱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형체가 적고 설치 장소가 적고요. 보유 수량도 적고 정발량이 크다. 효율이 높죠. 80에서 한 85% 정도 되고요. 가격이 싸고 구조상 고압 대용량은 이제 부적당합니다. 그다음에 파열 시 피해가 이거는 좀 크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급수를 또 필요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 밸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내부 압력이 규정된 이 압력, 제한 압력을 초과했을 때 자동으로 밸브를 열어서 이 내부 공기를 보일러 동 밖으로 방출해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이 안전장치다.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전기의 압력이 규정 압력보다요. 규정 압력보다 초과할 때 이 안전 밸브가 작동을 해요. 작동해서 이 전기를 동 밖으로 배출을 시키죠. 그러면은 이 동의 어떤 폭발을 방지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안전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규정을 보시면은 보일러 한 대에 밸브는 두 대를 설치합니다. 기본이요. 그런데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보일러는 한 개를 할 수 있다. 요것이 나올 때 있죠. 안전 밸브를 한 개 할 수 있는 조건은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 부착 기준 보시면 몸체에 직접 이제 부착하셔야 해야 되고요. 전기부에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부착한다는 거 있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밸브의 크기는 전열 면적에 비례하고 전기 압력하고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 안찌름이 25mm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 요게 5가지는 2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요. 최고 사용 압력이 1kg 이하, 그 다음에 5kg 이하의 전열 면적 2제곱 이하, 5kg 이하의 봉이 500 이하, 그 다음에 1000 이하 길이, 그 다음에 5톤 이하의 관료, 5톤 이하의 관료, 그 다음에 소용량 보일러. 소용량 보일러는 최고 사용 압력이 3.5 이하로 전열 면적이 5제곱 이하인 것을 소용량이랍니다. 이런 것은 25가 아니고 2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출 압력을 조절해서 최고 사용 한 대는 최고 사용 압력의 6%로 유지하고요. 한 대는 최고 사용 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검을 보겠습니다. 1일 1회 이상 분출 시험을 하는 것이 좋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 계속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밸브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보일러에서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스프링식, 추식, 지렛대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종류인데요. 외우실 때 저, 고, 전 이렇게 꼭 순서대로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고, 전전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변화 양정이라고 나왔어요. 변화 이제 크기인데요. 여기 40분의 1, 15분의 1, 7분의 1, 요 순서죠, 이제. 요 위쪽부터가 이제 적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크죠. 그래서 양정이 저양정식이 제일 적고 전양정식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량식은 이제 밸브 시트 지름이 1.15배, 그죠? 1.15,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까지는 양정식이라고 나왔어요. 저고 전전에서 양정식인데, 요 마지막에는 전량식, 정자가 빠졌죠. 요 정자가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출 밸브는, 안전 밸브는 이제 전기 보일러에 쓰고, 이 방출 밸브는 온수 보일러에 쓴다는 거. 요거를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온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상승하는 초압력을 보일러 밖으로 배출해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온도 차죠. 온도 차에 의해서 이 압력이 상승했을 때 이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똑같이 밖으로 배출해서 이 보일러의 어떤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방출 밸브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용전이라고 있어요. 안전장치인데요. 가용전은 내분식 보일러의 노통의 가열 방지. 자, 요 말 알아두셔야 돼요. 노통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장치이다. 그리고 요것은요, 이 용융마개가 있어요. 용융마개가 이제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서 연소실 내에 전기랑 온수를 분출해서 불을 꺼서 전열면에 어떤 가열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 가용전 같으면 한번 작동하면은 재사용이 안 돼요. 이 방출 밸브라든지 안전 밸브는 작동하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구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한번 녹아버리면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폭문도 있죠. 방폭문, 뭐 폭발문이라는데 연소실 내입니다. 노통의 연소실 내에 가스가 폭발했을 때요. 이 폭발 압력을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노통의 어떤 폭발을 방지하는 노통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방폭문이라고 보통은 여기 이제 뒤쪽에 있어요. 버너의 뒷부분에 있어서 뒤쪽으로 압력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요, 개방식하고 그 다음에 밀폐형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개방식은 스윙식이라고요. 압력이 이제 적은 압이 낮은 보일러에 있습니다. 스프링식은 압이 높은 보일러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스프링식을 많이 쓰죠. 스윙식보다는. 그 다음에 연소가스의 폭발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통 안에 연료가 타고 있는 노통 안에 연소가스가 폭발하는 원인들입니다. 자, 연소실 내에 미연소가스가 충만. 미연소가스라는 것은 타지 않는 가스가 있단 말이죠. 이런 가스가 모여 있다 보면은 이 미연소가스가 갑자기 이제 불이 붙죠. 그러다 보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초 이내에 점화가 되지 않을 때. 자, 5초 이내에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미연소가스가 이렇게 또 모여 있게 됩니다. 노통 안에. 그러면은 이 나중에 점화가 되면서 폭발이 하는 것이죠. 운전 중 실화하여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연료가 이제 누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연료가 많이 이제 누설되어서 이 누설된 연료가 이게 또 다시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연도의 통풍 저항이 심할 때, 그 다음에 압입 통풍이 너무 강할 때에 이런 또 폭발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흡입 통풍이 너무 약할 때, 압입이 셀 때도 이렇게 되고 흡입이 또 약할 때입니다. 연료가 이제 가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했을 때, 이렇게 할 때도 이제 폭발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염 검출기라는 것은 뭔가면요, 화염을 검출한다. 연료가 연소가 될 때 불이 타고 있는 이 하염을 검출을 해가지고요. 하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연료를 공급하고요. 이제 불이 만약에 꺼져서 하염이 없으면 연료를 차단을 해야 돼요. 그 장치를 하염 검출기랍니다. 보일러 점화시 착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안 붙거나 운전 중에 이제 이제 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불꽃의 유무를 검출한 후 그 신호를 전자밸브에 보내죠. 전자밸브는 이제 연료를 차단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만약에 이렇게 차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불이 꺼졌는데 계속 연료가 나와 버리면은 나중에 이 연료가 또 터져 버리죠. 불이 붙으면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요 하형 검출기였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프레임 I, 프레임 로더, 그 다음에 스택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I는 말 그대로 발광체, 빛이 이제 불이 타면서 이제 불빛이 생기죠. 이 불빛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불빛이 감지가 되면 계속 불이 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기름 보일러 있죠. 유류 보일러, 기름 보일러 쪽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요 온도가 많이 높으면 오작동을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프레임 로드 같은 경우는 하이엄의 이온화를 이용합니다. 이온화를 이용하고 이것은 가스 보일러에 많이 쓰는 그 하이엄 검출가 됩니다. 스택 스위치는 발열, 열을 이용하고요. 이것은 이제 위치가 요 프레임 I나 로더는 버너 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스택 스위치는 연도 쪽에 있어요. 뒤쪽에 꿀뚝이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용량이 작은 보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요거 뭐 혹시라도 이제 발열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바이메탈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명계인데요. 특히 이제 전기 보일러죠. 전기 보일러에서 이 동 내부에 수위,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 내부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되면은 이제 이 물이 없이 계속 불이 타니까 터지겠죠, 이제. 그래서 수면계가 가장 원래에서 이제 좀 전기보에서 중요한 이런 장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이제 유리 수면계를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계 상하에는 밸브 또는 코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열리는지 닫혔는지를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딱 봤을 때 열렸구나 닫혔구나 이것이 이제 눈으로 판단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전기 보일러에서는 유리 수면계가 2개를 설치합니다. 근데 관료에서는 요거는 또 보통 1개 정도를 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이 10kg/cm 이하, 동내경 750 미만은 또 1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수주하고 보일러의 물 연락 간의 지름은 20A 이상이죠. 20A, 뭐, 앞에도 뭐, 20A, 그 다음에 25A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 간경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의 물쪽 연락간, 물 쪽에서는 안전저수위보다 아래, 물쪽 연락은 안전저수위보다 아래에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면계의 부착은 수면계 제일 아랫부분이 안전저수위와 일치를 해야 돼요. 수면계 제일 밑부분하고 안전저수위하고는 똑같은 위치에 부착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일러에 따라서 수면계 안전저수위가 조금 달라요. 입 연간 보일러는 연간 길이 3분의 1, 노통은 상부에 100mm,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많은 게 이거죠. 75mm입니다. 상부 75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뭐 꼭 이거 기타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서도 가장 많은 이 안전저수위선이 상부 75mm 선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계 종류는요 한 5개 있죠. 원형 유리, 평형 반사식, 평형 투시식, 그 다음에 멀티 포더, 그 다음에 이색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봐서 요 압력이 대강 이렇게 나왔어요. 멀티 포더식이 최고 사용 압력이 한 210 정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사실 요 2번에 있는 평형 반사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요거는 압력이 25kg/cm 제곱인데 실제로 보일러 압력이 25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장에 쓰는 것은 이 평형 반사식이고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뭐 종류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일러 수위에서요, 이 보일러 운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계의 주시다. 보일러실에 이제 혹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이 바로 수면계에서 이 수면계의 이 물높이가 상용수 있죠. 상용수위가 되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용수위보다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일러 운전 중에 유지해야 할 중간수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면계 딱 2분의 1 선상 있죠. 그리고 이거는 동으로 봤을 때는 동의 한 3분의 2에서 한 5분의 4 정도 되는 위치가 상용수위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위는 이 상용수위보다 더 물이 많은 상태를 말하고 뭐 운전 중 유지해야 될 최고 수위가 고수위고요. 그 다음에 저수위는 안전저수위라 합니다. 안전저수위요. 그리고 보일러 중에서 유지해야 될 최저죠. 예, 최저를 이제 하고 수면계 제일 아랫부분이다 하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검 시기를 한번 보죠. 수면계 기능 점검은 1일 1회. 앞에 쪽에서도 여기 나왔었죠. 그죠? 1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수면계 점검은 첫 번째, 점화 전, 불 붙이기 전에 점검하고요. 전기 압력이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개 수면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짐. 그렇지. 두 개 수면계 수위가 다를 때, 그 다음에 수면계 수위가 이제 고정돼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프라이밍 포밍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수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럴 때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점검 방법은요. 먼저 전기 코코를 닫고요. 드레인 코코를 열고, 그 다음에 물 코코를 닫고, 그 다음에 전기 코코를 열고, 드레인 코코 닫고, 물 코코 연다. 뭐,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경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계 파손 원인은 유리이기 때문에 재질이요. 파손이 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파손되는 조건들이 보시면은 외부 충격, 그 다음에 급열, 급냉, 그 다음에 상하 받침대와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조임 너트를 너무 심하게 쪼았을 때, 유리가 이제 열받았을 때 이런 경우는 수면계 파손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 방지관이라고 있는데요. 요것은 전기 이제 내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원통형 보일러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에서 전기를 한쪽으로 지출하면은 급격한 전기 압력 강화로 수면이 요동을 쳐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밍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이제 프라이밍은 보통 이제 수면 위쪽이죠. 제일 위에 부분이 물방울이 막 튀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프라이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게 되면은 제일 수면의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물이 막 튀어오르는 현상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수위 물방울이 그죠? 물방울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전기하고 같이 전기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는데 이 물방울이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기의 어떤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에 물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비수 방지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소포화 전기 속에 물방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수 방지, 비수 물이 이제 튀었을 때 그것을 그 이 물을 밖으로 주전기 밸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전기 비수 방지관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렸어 이게. 요 구멍의 면적은 주전기 면적의 뭐 1.5배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비수 방지관의 설치 목적은요 숙격작용 방지입니다. 여기서 물방울이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물방울이 이제 숙격작용을 일으키고요. 또 물방울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되니까 부식도 방지하고요. 가정치아 방지, 프라이밍 또 포밍 방지, 그 다음에 보일러수 농축 방지 이것을 이제 해주는 것이 비수 방지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상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입니다. 이게 포밍 보통 이제 우리말로 하면 비말이랍니다. 비말 보일러술과 농축으로 인해서 수저에서 전기면으로 물거품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에 거품이 덮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농축이 돼서 물이 그죠. 오랫동안 계속 끓으니까 농축이 되어 가지고 표면에 물 제일 위쪽에 거품이 막 일어난 거. 이것을 가지고 포밍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밍은요, 비발이라 하는데 수면의 거품, 포밍 있죠? 포밍의 거품이 터지면서 작은 입자의 이제 물방울들이요, 전기 속으로 튀어오르는 거. 제일 수면 위에서 물방울이 막 폭폭 튀는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프라이밍이랍니다. 그 다음에 캐리오버라고 있어요. 이것은 기수 공발이랍니다. 자, 전기 속에 작은 물방울이 여기에 프라이밍이 생기면서 물방울이 생겼어요. 이 물방울이
전기와 같이 밖으로 이송되는 거. 이송되는 게 바로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프라이밍이 먼저 일어나요. 프라이밍이 일어나서 거품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 거품이 터지면서 이 프라이밍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방울이 이제 전기하고 같이 이송이 되죠. 캐리오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지 방법을 프라이밍하고 포밍 프라이밍의 발생 원인 한번 보죠. 앞에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주전기 밸브를 급격히 열 때, 주전기 밸브를 너무 빨리 열었을 때요. 급하게. 그 다음에 보일러수가 이제 고수위, 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 전기가 이제 가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가부하 연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듯이 보일러수가 농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발 수면이 좁을 때, 수면이 좁거나 전기부가 또 적을 때, 그 다음에 기수 분리기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첨가제 사용이 또 부적당할 때, 뭐 이런 경우가 프라이밍, 포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공동현상이라고 해요. 공동현상. 자, 유체 속의 압력이 전기압 이하로 낮아지면은 유체 속의 용존가스, 용존기체가 기포가 분리되면서 유체 속에 있는 용존기체가 기포로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캐비테이션이랍니다. 요것은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 펌프에서 일어나죠. 이제 펌프가 계속 이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안에서 회전하는 그 임펠러 안에서의 기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포로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펌프 입구에서 압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급수가 안 돼요. 급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뭐 충격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흡입 양정을 이제 내린다. 흡입 양정이 이제 낮아진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징 현상, 요것도 이제 보통 이제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맥동이라 하죠, 맥동. 자, 맥동 현상은 유체 속의 기포가요, 정상 압력을 받아 기포가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서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서징하고 이제 공동하고는 사실 조금 비슷합니다. 한데 서징은 이제 요것이 이제 좀 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서징도 소리가 이제 일어나고 캐비테이션 공동동맹 소리가 일어나는데 보통 뭐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급수펌프 출구 부분, 이건 출구 부분에서 압력이 높을 때 발생한다. 여기서는 입구 부분에서 압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 했죠. 요거는 이제 출구에서 압력이 높을 때 일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뭐 소음, 진동, 충격, 이거는 똑같죠. 여기서도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펌프의 안내 기술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습격작용, 워터 해머 이렇게 하는데요. 습격은 물이 이제 타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치나 배관에 있는 응축수가 전기의 유속에 날려서요. 배관이나 전기장치를 심하게 때리는 현상을 습격작용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또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응축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 원인은 응결수가 고여 있을 때, 그 다음에 전기 트랩으로 또 응축수가 제거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보온이 불량할 때, 또 주전기 밸브를 급히 열었을 때, 그 다음에 프라이밍 또 포밍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습격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습격 현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